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꿀꿀꿀. 재밌어. 네, 안녕하세요, 노이비입니다. 오늘은 그냥 며칠 전부터 생각했던 노이비의 그냥 그런 생각들을 아니면 미약한 근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이비 썰입니다. 다만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의 이전 영상 2편을 봐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테슬라 트림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Y 롱레인지, 그 다음 모델 S 롱레인지, 모델 X 롱레인지. 다 롱레인지잖아요? 롱레인지는 말 그대로 이제 스탠다드보다, 표준보다 멀리 갈 수 있다. 길게 멀리 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테슬라가 2019년 초까지만 해도 모델 S, X는 배터리 용량으로 차량의 트림별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델 S 90D 하면 90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75면은 75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100이면은 100이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주행 가능 거리로 명칭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스탠다드 레인지,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그 다음에 롱 레인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봅시다. 롱레인지라면은, 그러니까 어떤 한 회사에서, 야, 이거 롱레인지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거리가 위에 여러 세그먼트들이 다 어느 정도는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다 이겁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보다는 전부 미국 사이트를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세단부터 해보겠습니다. 모델 S 롱레인지 412마일, 모델 3 롱레인지 353마일. 뭐야 이게? 50마일 이상 차이 나는데요? 거의 60마일 이상? 59마일. SUV 갈까요? 모델 X 롱레인지 360마일. 모델 Y 롱레인지 326마일. 세단과 이게 SUV끼리 묶어봐도 같은 롱레인지인데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꽤 의미있게 차이가 나죠. 50마일 안팎으로요. 통합해서 보면 모델 S와 모델 Y는 무려 최고 86마일. 환산하면 약 138km나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롱레인지 트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세그먼트별로 롱레인지라는 명칭은 같은데 주행 가는 거리는 이렇게나 차이가 커졌을까요? 사실 이 시장은요, 테슬라의 기술 발달 과정에서 생긴 실제 주행 가는 거리 향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향상과 명칭 부여 간의 딜레이에서 기인합니다. 처음 모델 3가 2016년 3월 31일에 언베일을 했어요. 언베일을. 그때 테슬라는 모델 3의 최소 주행 가능 거리를 215마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215마일이 스탠다드 레인지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다. 이 명칭이 이거예요. 무려 5년 전에 215마일이면 350km 가까이 되거든요. 그 정도 달릴 수 있는 차를 35,000달러에 팔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열광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잠시지만 이 주행거리의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그러니까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아니고 스탠다드 레인지를 35,000달러에 팔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2020년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250마일 이하의 테슬라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테슬라가 세웠던 기준, 본인이 발표했던 그 기준, 즉 215마일이 스탠다드다 라는 말을 부정한 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다. 실제로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라는 명칭은 215마일이라는 스탠다드보다 멀리 간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플러스라는 명칭을 달고 있었죠? 근데 이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의 주행 가는 거리가 일론이 지금 2020년에 말했던 250마일을 겨우 넘긴 263마일이에요. 자,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봅시다. 테슬라는 주행 가는 거리별로 각 세그먼트별 트림 명칭을 부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세그먼트별로 각각 부여가 되면서 트림 명칭이 일정량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장한다는 그 의미를 더 이상 갖지를 못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스탠다드 레인지는 250마일이니까 400km, 롱레인지는 500km 이런 식으로 테슬라 안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테슬라라고 하더라도
이제 명칭을 좀 통일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명칭을 변경되면 좋겠습니까? 노이비의 예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힌 스탠다드 레인지의 기준에 입각해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몇 주 만에 계약을 받다가 없애버린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는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 기준을 넘지 못해서 없어졌다고 예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250마일 넘지 못해서. 그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이 기준을 넘어서니까 이제 250마일 언저리에 있는 테슬라가 테슬라의 스탠다드 레인지가 될 것입니다. 뭐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스탠다드도 따지고 보면 245마일 주행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250마일 언저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더 타지도 않는데 뭐 이제 모델 S 롱레인지와 모델 X 롱레인지는 마일리지가 400마일 언저리로 위치하게 되면서 저는 이 정도 마일리지면 롱레인지로서 적절한 위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에 한 325마일 정도의 위치가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정도의 위치가 차지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탠다드 뭐죠? 표준이에요. 표준. 표준거리라는 게 있어야 롱레인지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표준이 기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표준의 기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쟁사에도 압박이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250마일이 스탠다드야라고 하는 순간 경쟁사에도 굉장히 큰 압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우 타이칸 테슬라 표준에도 미치지 못하네 껄껄껄 이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시장은요 냉혹한 경쟁이고 나름의 룰 안에서 서로 까이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미 테슬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전기차 시장에서는 업계의 표준을 안 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명칭이 바뀌면 뭐 기분이 안 좋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기존 구매한 사람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야. 근데 이 트림이 앞으로 모델 3 스탠다드로 바뀐다고 한들 난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새로 판매하는 트림이 더 높은 트림의 명칭이기 때문에 나쁠 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나쁠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대체 노이비 이제 여기서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뭐 이런 썰을 풀고 있어. 무슨 복덕복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는 썰을 왜 풀어? 바로 일론의 이 트윗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셨던 이 트윗, 바로 일론 머스크가 스탠다드 레인지를 LFP로 간다고 했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링크에 영상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해가 덜 될 수도 있어요. 계속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루머 총정리라는 영상을 한 걸 보면 모델 Y 롱레인지의 배터리가 82kWh로 바뀐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미 2월 7일부터 생산된 차량은 그렇다고 하니까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근데 라이트 법칙에 의해서 스탠다드 레인지만 별도의 배터리를 만들고 탑재하는 라인을 만든다? 심지어 이미 판매도 중지했는데 또 라인을 만든다고? 그건 아니겠죠? 테슬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도 판매 중지를 한 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합쳐보면 이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세요. 첫째, 모델 3, 모델 Y의 지금 롱레인지 트림이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그 배터리가 LFP로 바뀌어요. 왜? 스탠다드 레인지에 LFP 들어간다며. 그죠? 지금까지 계약받은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는 이전의 롱레인지, 즉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즉 82kWh에서 락을 걸은 거야. 그래서 락을 풀어준 게 락을 걸어놓은 게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인 거지. 그리고 LFP로도 기존에 약속한 모델 Y 롱레인지에 주행 가는 거리, 즉 모델 Y 롱레인지가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라면 511km 정도의 우리나라 인증 주행 가는 거리를 해결을 했다 하기 위해서는 LFP니까 82kWh를 탑재한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 무슨 허점이 있거나 아니면 좀 뭔가 이상이 있다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이건 그냥 추측해 본 거니까. 자, 어쨌든 구독시켜.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요, 일론이 스탠다드 레인지에 LFP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다 이해는 되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일시적으로 중국산 모델 3가 그랬듯이 해볼 수 있다, 뭐 LFP 넣어볼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상황은 딱히 변한 게 없어요. 보세요. 니켈 계속 갈수록 공급 부족해. 테슬라는 잠시라도 공장 멈추면 안 되니까 공정을 멈추지 않고 공정을 바꿀 수가 없어. 맞죠? 스탠다드 레인지에서만 별도 배터리를 부여하는 생산을 할 리가 없어요. 어차피 이미 생산도 계속 할 생각도 없어. 반도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트윗에서 언급한 스탠다드 레인지라는 게 실제 테슬라의 트윗 명칭이 아니라 일론의 머릿속에 모델 Y 정도, 롱레인지 정도 스탠다드 레인지니까 머릿속에 스탠다드 레인지가 박혀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툭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트위터에서. 왜냐면 여러분 이미 모델 일론과 일론이 싸우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요, 사실 이미 일론이 말한 250마일 기준에 따르면 플러스라는 명칭을 주면 안 돼요. 이미 스탠다드예요. 일단 여기서도 일론과 또 다른 일론 간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론이 나빴다, 틀린 얘기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다, 껄껄껄!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람이에요. 천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일론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런 명칭 정리가 있다면 저런 트윗이 툭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래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본 거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어도 명칭 바꾸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단적으로 내가 롱레인지를 계획했는데 갑자기 모델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로 차량이 출고를 했어. 싫잖아 그냥. 그쵸? 그러니까 명칭 바꾼다는 것은 딱 바꿀 수 있다고 예상 제가 한다기보다, 자 보세요. 다만 이렇게 명칭과 주행 가는 거리가 같은 회사 안에 통일이 안 되고 있어. 이 상황은 문제가 있고, 또 생산 과정을 최대한 단순하게 단일화하려는 이 상황에서 실제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당장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스탠다드 레인지에 대한 개념이 테슬라나 일론에게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래서 인산철 도입은, LFP 배터리 도입은 결국 모델 3와 모델 Y 전 트림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퍼포먼스는요? 약속한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LFP로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다면. 어려워서 그렇지. 왜냐면 우리는 엔드 유저라니까요. 어차피 테슬라는요, 우리한테 여기에 양극재가 니켈이야, 양극재가 철이야, 이런 얘기는 테슬라 홈페이지 가봐요. 없어요. 그냥 리튬이온 배터리라만 있지. 생각해볼 만한 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테슬라라는 회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오늘 영상은 노입이 썰이에요. 썰 푼 겁니다. 네. 이런저런 생각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재밌잖아요. 가끔 이렇게 노가리 까는 것도. 이상 여러분들이 100% 키워주신 유튜버, 협찬은 개나 주는 유튜버 노입이었습니다. 끝! 구독시켜! 재미씨 겁나 구독하고만 say something.